다음은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국무조정실장님, 네. 그 우리나라가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시장 경제 그 체제 도입과 함께 그 틀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 부정할 수 없죠. 예, 예.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 활동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만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 이익이 생산될 수 있을 만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해주고 오히려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관련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ABTC, 즉 APEC 경제인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네. APEC 회원국 간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 내의 그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가지고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지금 APEC 국가 내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발급 현황만 보더라도 2021년 3,400건에서 올 9월 현재 2만 3천여 건입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데요. 현재 이 카드 그 발급 업무는 그 무역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에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계에서는 이 적합 여부를 좀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범죄의 그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ABTC 카드 발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경제 질서의 저하는 중범죄 행위일 경우에는 충분히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경미하거나 소액 범죄 등의 경우에 좀 정상을 참작을 해서 ABTC 발급을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과태료는 법인 앞으로 한 번, 또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범죄 경력 해부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 100만 원의 범법자로 나타난답니다. 이 과태료 100만 원 때문에 ABTC 카드 발급이 안 된다면은 중국 같은 데 출장 가려 해도 번거롭게 비자 받아야 되고 또 동남아나 일본 같은 데 출장 가게 되면은 입국審사에 밀릴 때는 뭐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제도는 기업인들을 위한 그 제도인데 과태료 100만 원 때문에 발급받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과학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의 경제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관련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세금도 내고 일자리 창출도 해내는 진정한 애국자인 기업인들의 활발한 대영업을 위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관계부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속세 그 개편안 부자 감세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상속세 그 최고세율을 보니까 OECD 평균이 26.1%입니다. 우리나라는 50%, 일본에 이어서 그 세계 2위 정도 수준인데요. 상속세 그 세율 및 그 가시 표준이 2000년 이후에 또 상속세 공제는 97년 이후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라든지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데 우리 조정실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예, 정부도 그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뭐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 일단은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한 거는 이제 가업 상속 승계 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질 때 상속세를 개편 좀 경감해 주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큰 틀에서 기본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유산세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만약에 아들한테 뭐 2명한테 나눠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게 유산세 방식이고요. 저희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제 유산 취득세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에게 돌아가는 그 재산의 크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개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최대 주주 등 보유주식 활동 평가도 폐지할 계획이죠. 예, 그거는 폐지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법안을 내놨습니다. 예. 네.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 그 최고 세율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할 그 계획이 법안 들어 그것도 이번에 24년도 개편안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금투세 폐지 부자 감세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금투세 폐지는 1,400만 그 전체 주식 투자자를 위한 그 투자자 강세인데 현재 시점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큰손 투자자가 이탈하고 증시 침체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를 통해 가지고 자본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국가 경제 선순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과거 대만 사례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를 도입을 하고 상당히 주식시장이 하락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는 금투세는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정권거래세 인하는 계속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로서는 인하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지금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현재 그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찬반 토론을 가지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듣기에는 뭐 금융투자세 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차제에 그 유예보다는 완전 폐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계부채 관리 좀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죠. 예.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의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대출의 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 가다가 최근에 조금 높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을 9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또 은행권에서 자율적인 대출 관리 지도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계대출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은 이 가계대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투자라든가 또 재산 증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되면 약간 가계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는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도한 규제로 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닌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급자 위주인가 공급 위주의 대책으로 나가는 편인 거고요. 수요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뭐 어떤 세제를 건드리라든가 금융을 건드리다 하는 부분은 사실 아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갈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수요자 위주로 이 자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